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싶은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26살 9개월 만에 사법시험을 패스한 이윤규 변호사의 패턴 공부법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공부를 많이 해봤을 텐데요. 그 시험 공부에 있어서 교과서를 열심히 배우고 일찍 일어나고 많은 시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단순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키포인트를 보면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요령을 가지고 공부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책은 학문에 대한 탐구보다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교과서가 아닌 문제집 위주로, 그것도 문제집의 해설지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격자들의 수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배우고 멘탈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합격 수기 분석, 계획하기, 인풋, 멘탈 관리, 아웃풋, 멘탈 유지, 시험 전략 순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를 보는 많은 분들이 아마 시험을 보지 않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거꾸로 언젠가 한번 살면서 시험을 보게 될 일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학생분들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이번 영상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실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꿈에 도전하겠다고 결심한 후에 밥을 먹고 자는 것부터 교재를 선택하고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순서까지 24시간 모두를 합격에 맞췄다. 나는 합격했고 그들은 재시험을 준비했다. 나는 합격하고 싶다면 절대 그냥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방향이 맞지 않는 노력은 아무리 노력을 들어도 헛된 것이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적 수준의 향상을 바라는 공부가 아니라 점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시험 공부가 필요하다. 그냥 공부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기로 했다면 철저히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바로 시험이 요구하는 정답의 패턴에 맞게 해야 한다. 우선 시험의 패턴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 다음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습득한 지식을 제대로 출력할 수 있게 연습해야 한다. 문제나 답을 유형별로 인식하고 그에 맞게 지식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패턴 공부법은 조밀한 계획과 실행 방법이 필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시험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더 좋아하고 끌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그럴 때 효율이 높아진다. 부디 꿈과 행복을 위해 공부를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번 차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례라는 부분은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례를 읽어보는 것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1장, 결국 해내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다르다. 여기서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만 해서 합격하지 않는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를 선택했다. 공부의 원천은 꿈의 유인력에 있다. 전략적 이기심이 필요하다. 자신감을 장착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전략적 이기심이라는 부분은 어떤 시험 공부를 할 때 모든 초점은 자기 자신에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적어도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주로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를 선택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공부를 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서 성공한 모습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장은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장 합격자처럼 계획하라. 교재 선정 및 계획. 합격 수기 분석 및 교재 선정.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기를 모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활용한 책을 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점수를 벌여야 합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시험을 볼 때 어떤 공부를 할 때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1등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이런 어떤 합격이 필요한 시험에서는 커트라인이 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점을 맞을 거야 라고 물론 100점을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점수를 벌이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자기의 합격 수준을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부의 3단계 계획, 실행, 점검.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계획을 투트랙으로 짜는 이유. 제3장 책을 통째로 기억하는 공부법. 이해와 암기. 공부는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뉜다. 공부 범위를 정하자.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2가지 도구. 답을 알고 책을 보라. 이 얘기는 답을 알고 책을 보라라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많이 와 닿았는데요. 우리는 보통 교재를 열심히 읽고 그 교재에 읽은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게 아니고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교재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답의 해설지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는 순서가 따로 있다. 목차를 복사해서 늘 가지고 다니는 이유. 머릿속에 폴더를 만들어라. 상위 폴더, 하위 폴더로 나누라. 기본 지식의 뼈대에 살을 붙여라. 지식을 연결하라. 뇌에 각인되는 10분 복습. 합격을 결정하는 복습 타이밍. 복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을 때 그 지식은 휘발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습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고 횟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와 암기는 다르다. 성취감에 중독되어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인강 스킬. 그룹 스터디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스톱워치를 멀리하라. 멘탈 관리. 자기 관리는 운동선수처럼. 장수생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합격을 부르는 태도. 나의 멘탈 관리 비법. 공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에 대해서는 어떤 그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에 잠이 많이 안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자는 그런 경우에 잠이 안 온다고 누워서 뒤척거리지 말고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안심도 되고 그때 잠이 오면 자면 되고 그렇게 잠을 안 자고도 공부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공부를 할 때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를 해야 된다.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신의 패턴에 맞추어 공부를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하라. 현재의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힘내야 할 이유가 늘었다는 것.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이유. 고통 총량의 법칙. 저자가 얘기하는 고통 총량의 법칙은 예를 들어 저자는 많은 스트레스를
공부를 하면서 좀 받았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성공을 했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공부를 안 하고서 지금 힘든 사람들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데는 힘들지만은 미래에 성공했을 때 편해지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공부를 하면서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괴로운 오늘은 합격수기의 한 줄에 불과하다. 한계를 조금씩 늘다 보면 괴물이 되어 있다. 이 얘기는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 이 저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고 자기의 경쟁자를 골랐다고 합니다. 경쟁자를 보고 누군가를 찍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5분 더 앉아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도서관에서 가장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됐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저자에 대해서 괴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휴식에 인색한 것은 공부에 인색한 것. 우리는 공부를 할 때 휴식에 대해서 많이 인색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휴식도 충분히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짧게 5분, 10분 이렇게 쉬는 것보다 이왕 쉴 때는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4장 1초 만에 답을 찾는 방법. 문제풀이. 아웃풋. 찾지 않아도 정답이 보이는 문제풀이법. 전부 외우지 않아도 술술 써지는 문제풀이법. 적재적소에 꺼내는 조합하는 문제풀이법. 지식의 틈을 채우는 방고나 방법. 오란노트를 만들어도 점수는 오르지 않는다. 모의고사 외치는지 알고 치자. 막판 다지기 회독법. 회독만 했을 때 생기는 참사. 공부는 기출문제로 끝난다는 의미. 멘탈 유지. 같은 시간을 2배로 쓰는 시간관리법. 고통은 예측하면 줄어든다. 이 얘기는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힘든 시간이 온다고 하고요. 그 고통에 대해서는 자기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고 원래 예상을 한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합격자 수기를 읽어봤을 때 그 합격자들이 겪는 고통을 읽어둔다면, 공부하는 강사자들이 공부를 할 때 어려워도 이것은 원래 겪는 고통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증거. 불안감을 쉽게 제거하는 방법. 불안감을 좀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는 제시를 좀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감이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A4 용지에 쭉 적고, 그 적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적어보면 생각보다 쉽게 불안감이 풀린다고 하네요. 심리적 쥐구멍을 마련하자. 제5장 막판 뒤집기를 위한 승부수 시험 전략. 시험 한 달 전에 해야 할 것들. 단기간에 시험 준비를 하는 요령.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잡생각이 든다면, 시험에서 잡생각이 든다면 명상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빨리 포기할수록 합격이 빨라진다. 이미 합격한 사람처럼 시험을 쳐라. 이렇게 철회를 한번 읽어보며 제가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 한번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격하지 않는다.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공부가 가장 위험한 공부다. 방향성이나 계산 없는 공부는 큰 비효율을 낳는다. 공부와 시험 공부는 완전히 다르다. 공부는 새로운 지식을 깨닫고 습득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시험 공부는 반드시 합격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시험 공부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주어진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해 격에 맞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방향성을 정하고 계산한 후에 정확한 노력을 쏟아야, 그럴 때만 비로소 그 노력을 비로소 열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
꿈이라는 것은 때로는 거창하고 막연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수험생에게는 꿈은 자신을 이끄는 가장 분명한 힘이다. 꿈은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전력으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준다. 꿈의 유인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당신이 추구하는 행복, 이루고 싶은 꿈을 손에 잡힐 만큼 구체화해야 한다. 전략적 이기심이 필요하다. 수험생은 모든 순간에 있어 합격률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관계 유지를 위한 모임과 만남은 차단해야 한다. 어쩌면 중요한 경조사를 모두 무시할 정도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전략적 이기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사정과 부탁에 흔들려 공부할 시간을 희생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적어도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철저히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맞추고 행동해야 한다. 간접 체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 무작정 표를 끊고 떠나기보다 여행책을 미리 보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미리 알아본 후 떠나는 것도 위와 같은 원리다.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다. 시험 공부에도 공략집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합격자들의 숙이다. 합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라. 합격한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야말로 통계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성공이 검증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실제로 그렇게 모아본 수기들 속에서 합격자들이 말하는 공부법과 습관에는 비슷한 공통점과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그것을 발견한 후 나는 이 방법이야말로 합격을 위한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다. 합격으로 가는 길을 찾아라. 최연소 합격자에게는 공부법 또는 공부 요령을, 수석 합격자에게는 남다른 정신력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최연소 합격자의 수기를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읽었다. 짧은 시간에 지식을 채우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는 교과서나 기본서가 아니라 문제집, 정확히는 문제집의 해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라. 진짜 내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자화가 필요하다. 머릿속에 지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활자화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하다.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강의 내용이 내 것이 되려면 강의 전체를 그대로 옮긴 텍스트가 있거나 그것이 없다면 다시 책에서 스스로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활자의 형태로 보충해야 한다.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할까? 수험생에게 책은 전쟁에 가지고 나갈 무기와 같아서 나와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가장 좋은 교과서 선택법은 합격자들이 그 교과서를 선택하여 어떤 점을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했는지, 어떤 이유로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중 자신의 개인적인 흥미를 느끼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점수를 버려야 합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마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150점 이상인 것처럼 모든 것을 공부하려고 한다. 실제로는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70점만 맞아도 되는데 말이다. 점수의 일부를 버리더라도 내가 선택한 교재나 강의를 100%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부할 때 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나중으로 미뤄두었다. 지금 알 수 없는 것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붓기보다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탄탄히 쌓은 후에 어려운 부분으로 나가고자 했다. 합격의 조건을 역순으로 따져 발상을 전환하면 공부가 쾌적해지고 재밌어진다. 공부의 3단계, 계획, 실행, 점검. 스스로 점검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공부라는 것은 원래 계획, 실행, 점검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여태껏 계획과 실행에만 에너지를 쏟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점검 단계를 잊고 진행하게 된다. 계획에서 점검 단계를 반드시 고려하라. 단순히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어떻게, 얼마의 기간 동안 그것을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계획과 실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순서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3단계를 의식하고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는 이와 같은 점검을 위해 매일 2-3시간의 공부 시간마다 10에서 15분 정도 점검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한 공부가 어느 정도 머리에 자리 잡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곤 했다.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결론적으로 나는 주별 계획을 권한다. 일별, 월별로 계획을 세우면 생길 수 있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익숙해진 습관이어서 생체 리듬과도 잘 맞고 수험 생활이 적응하는 것도 어려움이 적다. 시간이 아니라 분량을 기준으로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부량을 정한 다음 그것을 마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공부를 계속한다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목표를 매우 뚜렷하게 그리고 매우 단순하게 설정하면 그래서 행위를 단순하고 기계적인 것으로 만들면 목표 달성은 쉬워진다. 책을 통째로 기억하는 공부법, 이해와 암기. 선입력, 후출력. 입력과 출력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 나는 입력과 출력을 최소 1대3에서 최대 1대5 정도의 비율이 되게 잡았다. 이것은 교과서나 기본서를 읽는 것보다 문제집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다. 공부 범위를 정하자. 기출문제가 기준. 기출문제를 통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바탕이 된 쟁점, 즉 출점, 출제, 포인트다.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두 가지 도구. 책. 암기는 유추와 형상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데 그런 측면에서는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강의. 활자가 아니라 음성으로 전달받은 지식은 휘발성이 매우 크다. 머리에 지식을 자리잡게 하려면 보완 작업, 즉 음성을 활자로 바꿔 고정된 이미지로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답을 알고 책을 보라. 문제의 해답이 도출되는 과정만 배우고 해답을 확인하는 방법은 해답을 올바르게 도출할 수 있는지 과정을 다시 곱씹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러나 역으로 해답을 먼저 알고 해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학습하면 공부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책을 보는 순서가 따로 있다. 몇 년을 시험 공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면 단번에 합격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책을 효율적으로 읽을 것인가 이다. 패턴별로 읽는다. 목차를 복사해서 늘 가지고 다닌 이유. 효율적으로 지식을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식 출력을 위해서 지식을 패턴별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조화하고 입력하는 방식을 찾게 되었다. 구조와 독서의 원리 1. 폴더와 레벨링. 지식을 패턴별로 구분하고 책을 읽는 것을 나는 구조화 독서라고 부른다. 구조화 독서의 원리 2. 이미지화. 목차는 공부를 안내하는 지도. 머릿속에 폴더를 만들어라. 레벨링 실행하기. 목차를 기준으로 가장 상위층의 개념에 표시하면서 책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자. 그 과정을 마쳤다면 그 다음은 한 단계 아래층의 개념으로 넘어가자. 목차가 아예 없는 경우, 책에 목차가 전혀 없는 경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 레벨링을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직전의 설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그보다 높은 레벨은 스스로 목차를 만들어야 한다. 레벨링 작업을 통해 지식 습득이라는 열매의 뿌리를 머리에 내릴 수 있다. 이 작업은 굉장히 귀찮을 수 있지만 하고 나면 정말로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위 폴더, 하위 폴더로 나누라. 이미징. 레벨링 작업이 끝나면 이제 상하위 구조로 나눈 목차들의 연관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앞서 인풋을 위한 이미지화에 필요한 작업으로 이미징이라고 부른다. 시험 공부는 결코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뼈대를 먼저 만든 후 점차 살을 붙여가며 구체화해야 한다. 기본 지식의 뼈대에 살을 붙여라. 트리밍. 구조화 독서의 세 번째 단계는 트리밍이다. 트림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다듬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와 대화를 시작하라. 앞서 우리는 레벨링과 이미징을 통해 지식 구조의 뼈대를 만들었다. 트리밍은 이것을 토대로 나머지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저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것이다. 뇌에 각인되는 10분 복습. 이번에는 정제한 지식을 머릿속에 각인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바로 쟁점 노트와 복습이다.
쟁점 노트. 쟁점 노트란 내가 읽은 부분, 즉 머리에 넣은 지식 중 세부 내용을 출제 형태의 질문으로 바꿔보는 것이다. 15분 동안 복습을 실행하라. 다음은 복습에 관한 것이다. 나는 목표로 한 분량을 모두 공부했을 때 다음 파트로 넘어가지 않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공부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떠올려보는 훈련을 했다. 그리고 나는 잘 준비를 모두 끝내고 잠자리에 눕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만들어둔 쟁점 노트를 꺼내보았다. 스스로 설정한 쟁점에 대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합격을 결정하는 타이밍, 복습 타이밍. 언제 복습을 해야 할까? 복습에 대해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 바로 복습 타이밍이다. 복습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보다는 언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10분 정도의 시간에 50에서 100분 정도의 공부한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음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복사해둔 목차를 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떠올려 본다. 지침 후 기억이 강화되는 것을 이용해서 어제의 공부를 되짚어 보도록 하자. 이해와 암기는 다르다. 암기, 지식의 모양을 그대로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 이해, 지식의 모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도구를 이용해 분해하고 재조립해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 공부해야 할 양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에 따라 얼마나 오래 기억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기억할 수 있는지, 얼마나 출력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오래 기억하는 법. 시간이 걸리더라도 별표를 세모와 오각형으로 분해한 후 각각을 원래 마련되어 있던 머릿속 폴더에 집어넣으면 세모 폴더에는 내용물 5개, 오각형 폴더에는 내용물이 1개가 되고 추가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모 5개와 오각형 1개의 조합식에 불과하게 된다. 정말로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나열된 지식들이 암기 대상인지 이해의 대상인지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좋은 책을 보거나 좋은 강의를 들으면 된다. 좋은 책은 사고할 결과가 많이 담긴 책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법이 많이 담긴 책을 의미한다. 성취감에 중독되어라. 교재를 보는 데 있어 단계를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강제적으로 동력을 부여해 공부를 하고 쉽게 과정을 잘게 나누는 것이다. 공부 목표와 단계를 잘게 나눈다. 작은 단위로 실행 목표를 잡고 달성하면 자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각 단계를 수행할 때 그때마다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 성취감이 나를 끌고 가도록 만들어보자. 이 공부법만은 피하라. 쓰면서 외우기. 나는 쓰면서 하는 공부는 권하지 않는다. 필기하며 하는 공부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쓰면서 하는 공부는 일단 분량이 적은 경우에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헷갈리거나 정리가 되지 않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과정이나 암산이 잘 되지 않아 사고를 도와야 하는 과정에서는 쓰기가 도움이 되고 권장할 만하다고 본다. 그룹 스터디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스터디를 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스터디가 정보 교류의 장인 경우다. 각종 시험 문제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복기판이 구전되어 오거나 일정한 스터디원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자기관리는 운동선수처럼 가장 많이 참고한 것이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법이다. 신체적 나이, 즉 가동연한에 따라 그 실행 방법이나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오래된 속담 중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 는 말은 수험세계에서 단순히 우등생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두뇌와 나이 차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부 시간을 측정하고 그 성취도를 기록해보자. 그것이 공부를 위한 자기관리의 첫걸음을 만들어줄 것이다. 장수생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최근 멘탈 관리가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공부는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100% 받아들이겠다는 책임감으로 해야 한다. 기출문제 분석을 비롯해
시험 공부의 어떤 부분도 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수험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고 스스로 수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목표를 잊는다. 시험 공부의 목표는 점수 획득과 합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훌륭한 수험생이 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훌륭한 수험생이 목표가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문제 자체를 인식 못하고 페인을 외부에서 찾는 나태한 수험생들이 있다. 그들은 대부분 페인을 수험 생활에 있다고 의심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새끼를 챙겨 먹어야 한다. 강의는 기초부터 빠짐없이 들어야 한다. 등 방법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상한 곳에서 불합격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를 공부 자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나태한 행동은 결국 자신의 목표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합격이 아니라 모범적인 수험생이 목표가 되었으니 말다. 합격을 부르는 태도. 시험 공부를 하면 나는 전적으로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내가 선택한 것이다. 선택했다면 책임을 진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온전한 책임은 후회 없이 모든 에너지와 정신, 시간을 쏟아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겠다는, 물론 내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마땅히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노력이란 스스로 가치를 높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폄훼할 이유는 없다. 책임을 진다는 태도는 재도전을 위한 심리적 발판이 된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공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수험생활의 목표는 점수를 높이는 것이 최고이자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중요하지만 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일, 그리고 중요하진 않지만 급하게 느껴지는 일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반드시 전자를 선택해야 한다.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불안감, 그만큼 더 열심히 악착같이 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말 불현듯 이렇게 매일 밤새울 거면 차라리 공부나 하자 라고 생각하자 불면증이 극복되었다. 잠이 오지 않는 날에는 자지 않고 공부를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최고 효율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도 결국 수험생활에 대한 다양한 생활 유형 중 하나일 뿐이다. 자신에게 잘 맞는다면 다행이지만 자신이 오후형 인간이거나 저녁형 인간이라면 굳이 생활 패턴을 바꿀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시간에 집중이 가장 잘 되는가고 또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는 어떻게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지식의 틈을 채우는 단권화 방법. 공부에 부담을 던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라면 지금은 단권화보다 분권화가 더 바람직하다. 두꺼운 한 권의 책을 모두 읽는 것과 얇은 책 여러 권 읽는 것 중 무엇이 더 쉬울까? 한 권의 두꺼운 책은 전체를 다 읽기 전까지는 성취감을 느끼기 힘들다. 그러나 얇은 책들은 심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을 뿐더러 한 권을 끝까지 읽을 수 있어 소구의 성취감과 재미를 선사해준다. 같은 시간을 2배로 쓰는 시간관리법. 어떻게 시간의 밀도를 높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집중력이다. 집중은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관계없이 어떤 일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면 애초에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휴대폰을 멀리 두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은 미리 해두자. 공부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재미있는 일들을 먼저 조금은 관대하게 충분히 해두는 것이 좋다. 두뇌는 언제나 가동 중으로. 시간 사용의 밀도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의 단절을 줄이는 것이다. 집중력을 끌어올려 두었는데 친구와 커피를 마셔야 한다거나 식사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 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어려운 문제 하나를 머리에 넣고 갔다. 내가 끌어올려둔 공부의 텐션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고 했다. 몸은 잠시 공부를 떠났더라도 머리는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시간을 밀도 있게 쓰는 두 번째 방법일 것이다. 고통은 예측하면 줄어든다. 고통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 간접 경험을 통해 미리 고통이 발생할 시점과 그 강도를 가늠하는 것이다. 합격 수기를 많이 읽었을 때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님을 합격자 역시 겪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떠올리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불안감을 쉽게 제거하는 방법. 불안의 실체를 확인하자. 왜 불안을 느끼게 되었는지, 실제보다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구체화를 해보자. 연습장을 반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불안한 이유를, 오른쪽에는 솔루션을 적어봐라.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은 기간 동안 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면 합격할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부족한 것, 하지 못한 것들은 무시하라. 시험 막판에는 채찍은 버리고 당근만을 취하라. 지금까지 공부 결과에 만족하고 스스로 칭찬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하자. 지금까지의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시험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나를 따뜻하게 마음으로 안아주자. 제5장 막판 뒤집기를 위한 승부수 시험 전략. 시험 한 달 전에 해야 할 것들.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여기서는 1년이 넘는 비교적 장기간의 시간에 필요한 시험을 이야기하고 애초에 한 달 준비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 볼 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이때 자료는 실제 시험장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즉 멘탈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단기간의 시험을 준비하는 요령. 기본서를 볼 시간이 없다면 문제집으로, 각각의 책을 다 볼 수 없다면 우선 문제집으로 인풋과 아웃풋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인풋, 아웃풋 과정을 거친다면 기출문제 분석 과정을 건너뛸 수 있고 기본서를 보는 시간이 단축되며 봐야 할 분량도 적어진다는 점에서 그나마 단기간의 시험 준비에 효율적인 전략이다. 시험 하루 전에 해야 할 것들. 시험 하루 전에는 교재 또는 자신이 정리한 문제집 해설을 통해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점검해보자. 눈으로 교재를 쭉 읽으며 이때 단순하게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머릿속에서 함께 떠올려야 한다. 시험장에서 잡생각이 든다면, 시험장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되고 잡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러한데 그때는 무리하게 문제를 풀지 말고 10초 정도 심호흡을 하면서 다시 몸과 마음을 시험 모드로 튜닝할 필요가 있다.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이성이 발동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보자.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10초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10초의 투자로 시험 치기 적절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자. 빨리 포기할수록 합격이 빨라진다. 정확히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즉 좌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헛된 희망을 포기하라는 의미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거나 꼭 합격해야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부담감을 줄 뿐이다. 진정으로 노력을 다한 사람은 결과가 무엇이든 받아들일 용기와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시험을 보는 본인이 진정으로 노력했고 자신을 믿는다면 결과에 대해 마음을 놓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 합격한 사람처럼 시험을 쳐라. 시험을 치러 간 당신은 이미 합격한 사람이고 그간의 공부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며
시험장에 간 것은 합격을 확인하러 간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라.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확신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지금까지 준비 기간이었고 스스로 합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고사장에 들어가며 합격자 수를 세어보자. 합격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합격한 사람처럼 사고하라. 여러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시험장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합격했기에 위기를 잘 넘길 거라는 구체적인 상상이 필요하다. 마치며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내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결과를 불러온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간절하게 그것을 바라고 전력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내게 일어날 수 있는 불운까지도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바심을 버리고 차근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 즉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현재 선택한 공부라는 인생의 과정에 모든 것을 쏟는다면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이 책이 그런 진정한 꿈을 가진 분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